번째 구매는 제가 90만 불대를 구매하는 걸로 했어요. 왜냐면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책을 쓴 지는 오래됐어요. 한 2년 정도 전에 책은 완성이 돼 있었고.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때 저한테 이 책을 보내주면서 내용 어떠냐고 이제 많이 피드백을 원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되게 철저하게 막 해서 노트해가면서 드렸던 기록이 있어요. 그죠? 그게 업데이트 됐나요? 최대한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게 책을 이제 한 2년 전에 썼다 보니까 뭐 최근 내용들은 없죠. 뭐 퍼스트 홈 바이어, 오프로 디파짓 이런 건 없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문서화 시켰고 문서화 시키면서 조금 더 계산을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로 열체가 목표였고 저희가 뭐 항상 얘기하는 성장형과 배당형 중에 맞죠. 저는 배당형을 선택을 했었고 이제 테넌트를 사용에다가 좀 그렇죠. 이제 세입자가 제 론을 갚아주는 걸로 하면 어떻게든 사놓기만 하면 열채만 되면 나중에 페이오프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열채를 사기 위한 계산을 먼저 해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열채는 없었지만 그러다 이제 세채에 바뀌었어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보로잉 파워가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개인 인컴으로 저도 그때는 월급쟁이였었기 때문에 PAYG로는 이제 더 이상 보로잉 파워가 안 돼서 제가 이제 한번 더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일단은 저는 좀 현실감 있게 70만 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만 불에 디파짓 20%, 그러니까 14만 불이 들어가죠. 그래서 14만 불만 있으면 집을 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퍼스트 홈 바이어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뭐 스탬 듀티도 안 내셔도 되고 70만 불에 스탬 듀티 안 내는 조건으로다가 딱 디파짓 플러스 한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한 3,000불. 그리고 무조건 하우스죠? 아니, 저는 아파트였습니다. 아니, 요 전제가. 요것도 아파트였나요? 네, 저는 아파트였어요. 오. 저는 아파트를 선호했던 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2019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던 시기이기도 해요.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좀 주거 환경이라든지 사람들의 선호도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하우스에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게 하기 때문에 2019까지만 해도 그래도 찔끔찔끔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뭐 안 오른 건 아니죠. 무조건 오르긴 했는데. 근데 지금 현실상 요거야 2년 전에 하신 거니까 하지만 지금 유닛 샀을 때 요거 가능할까요? 시나리오? 이게 이제 지역별로 다릅니다. 지금 시드니면 6%가 안 오르죠. 시드니 특정 지역, L로 시작하는 지역이라든지,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6%가 안 올랐어요. 네, 하지만 지금 브리즈번 아파트는 이번 연도 13%, 많이 올랐죠? 15%씩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만 잘 선정해서 아파트라도 70만 불 전제로 하면 가능성 있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에디 딜런이 맞나요? 네, 맞아요. 에디 딜런처럼 3년 안에 사는 계획은 아니고요. 첫 번째부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두 번째 살려면 4년이 걸려요. 맞아요. 현실감 있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집에서 세 번째 집까지 늘리기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만큼의 디파짓을 만들어야 되고 스탬 듀티를 준비해야 되고 모든 비용들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하고 나서 내가 이퀴티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사실상 그렇게 빠르게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집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그래도 첫 집은 조금 괜찮아요. 왜냐 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많이 보면 첫 집보다 두 번째 집 가는 게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집에서 세 번째 집 가는 걸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바로잉이라든가 이런 구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들지 사실 세 번째부터 늘리는 거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집에서 저희 2020년도에서 70만 불 샀는데 6%로 복리로 계산하면 4년 하고 3개월 정도가 있으면 이제 90만 불이 됩니다. 이제 집값의 가치죠. 네, 집값의 가치죠. 저희가 판매하는 거 아니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90만 불이 찍히면 저희가 맨날 얘기하지만 증가된 20만 불의 80%, 16만 불을 이제 캐시아웃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캐시아웃한 금액이 저희가 두 번째 할 수 있는 디파짓과 스탬 듀티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집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집을 살 때도 이제 스탬 듀티랑 증가가 된 이퀴티를 사용해서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집까지 샀지만 세 번째 집을 사려면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보로잉 파워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제 조건을 많이 달아놨어요. 네, 그럼요. 왜냐면 따를 수밖에 없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저희가 렌탈 일드가 요즘에 시드니 같은 경우 5% 넘는 데가 나오긴 하지만 있나요? 5% 넘는 데 아파트는 많이 5%, 없어요. 제 아파트는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하우스는 2%에 3%대. 아니 지금 사서. 제 말은 지금 구매를 해서 5%대가 나오는 데가 있나요? 저도 뭐 있죠. 당연히. 네네, 거기 5% 나오잖아요. 네, 그냥 나오고 네네네. 전에 샀던 거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나오고 있고요. 네네네. 사실 6%가 넘죠. 네네. 네, 그렇게 네. 전에 사놨던 건 그게 되는데 네네. 요즘 사는 것도 그게 요즘 되나요? 사는 거는 어렵죠. 요즘에 투베드 1밀리언을 많이 사시면 5%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안 나오죠. 네, 5% 네. 안 나와요. 제가 해볼 때. 네,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그래서 저는 인터레스트 온리 플랜을 추구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만약에 50만 불 정도를 원금 이자 플랜으로 내는 거랑 이자만 내는 거랑 거의 500불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투자자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집을 샀는데 이거를 버틸 힘이 없다. 그럼 당연히 세 번째 집 못 살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집을 무조건 인터레스트 온리로 사고 최대한 네거티브 기여도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레스트 온리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 6%. 6%가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두 번째 지급이 4년 3개월이었지만 더 길어질 수 있는. 만약에 4%면 7년, 10년 저희 은퇴할 때까지 세 채밖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6%. 그래도 아무래도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과거에 최소한 5% 이상 성장했던 지역인지 5% 이상 성장할 지역인지를 보고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집이 중요합니다. 네, 그 모든 전제 조건에 가장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집이 리파이낸스를 할 수 있는 이퀴티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맞아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맞아요.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항상 저희도 그렇고 부동산을 판매하시는 에이전트들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집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시드가 있어서 네, 이제 그거를 키워가는 네, 그래서 첫 번째 집을 잘 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을 잘 사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방금 전에도 저희가 논쟁을 했지만 렌탈 일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렌탈 일드를 충족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70만 불짜리 하우스로 가면 아예 이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언제나 바뀔 수도 있고 막 고금리로 7% 가면 바로 두 번째 집에서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예 목표를 아파트로 최대한 테넌트가 많이 내주면서 저는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목표로 했기 때문에 열체를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저의 수입은 늦는다는 가정은 무조건 넣었습니다. 네, 저의 인컴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늘린다는 계획은 없었고요. 저의 가정 혹은 저의 인컴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디 딜런, 저번 주에 했던 그 에디 딜런 분도 인컴을 다각화 시켜야 된다. 멀티플 인컴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전제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분 다 생각을 안 하신 게 집값 상승분을 여기에는 넣어두셨지만 다른 집값들도 올라간다. 구매할 때 그만큼 올라간다는 또 생각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년 후에는 아니다. 세 번째 구매는 제가 90만 불대를 구매하는 걸로 했어요. 왜냐면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4년 후가 됐고 만약에 똑같은 상승분으로 두 개가 이퀴티를 뽑으려면 4년의 반. 두 개가 됐으니까 2년이 될 거예요. 6년이 지났으면 보통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겠죠. 70불짜리 아파트가 없을 거고 90만 불짜리 아파트가 보통 6년에서 7년이면 사실 저희 사이클당 사실 2배 정도는 오른다고 정말 비싼 데는 2배까지 오르죠. 근데 유닛은 사실상 그거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계획은 세 번째 집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70만 불, 세 번째는 이제 90만 불짜리를 산다고 아예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도 있고 집값도 당연히 올라야 제가 세운 가설도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년 뒤에는 이제 90만 불짜리를 사게 되는 거고요. 90만 불짜리 살 때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미 6년이 지난 상태고
두 번째는 2년 이상 상태. 거기서 이퀴티를 뽑아서 세 번째를 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상승장을 만났다고 가정하고 제가 썼어요. 6%가 아니고 이제 7%가 오른다. 근데 이제 세 개가 오르기 시작하면 만약에 6%가 아니고 7% 혹은 7%가 올라가면 굉장히 빠른 이퀴티를 뽑아서 에디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1년에 하나씩 집을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2년 전에 제가 책을 쓴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또 적용은 안 됐겠지만 제가 네네. 볼 때는 렌탈 일드도 오를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렌트비는 계속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코비드 때 렌트비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거든요. 네네, 맞아요. 거의 뭐 세 달에 한 번씩 금액이 오르고 지금이야 법으로 좀 정해져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올린다고는 하지만 네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막 그래서 네. 한 번 올릴 때 막 3, 40불씩 오르고 네. 뭐 어떤 때는 그 지나자마자 한 번에 150불 올려. 아, 싫으면 나가. 이런 네, 구조였거든요. 네. 정말.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쓰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런 네네. 것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막상 쓰고 나서 이제 융자를 좀 쓰다 보니까 결국에 막혔던 거는 론이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선택했던 게 더 이상 론을 할 수 없으니 또 새로운 보로잉 파를 가질 수 있는 셀프 매니지 펀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채에서 다 네 번째 집은 셀프 매니지 펀드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셀프 매니지 펀드로 이제 조그만 집을 샀고요. 그리고 이제 모기지 브로커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구조를 통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이제 조금 이 플랜을 조금 지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플랜을 쳐서 지금 이제 타운하우스를 구매를 했죠. 네, 타운하우스 구매해서 이제 더 한 방에 더 크게 넘어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한번 다뤄봐야겠다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였어요. 제가 그 전에도 제가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집을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면서 스트럭처를 조금 잘 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오늘도 사실 요 얘기가 저는 뭐 저격하거나 이게 불가능하거나 뭐 이게 진짜 뭐 가능하니 무조건 하셔라 이런 게 아니라요.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이런 스트럭처를 조금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그거를 실패했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NSW에만 이렇게 샀는데 그쵸. 네네네. 저는 어쨌든 부동산만을 하려고 했고 부동산에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막 세미나를 다니면서 회계사님하고 이렇게 친해져서 만나봤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뭐 다 각도로 만나서 이제 상의를 해본 결과 네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진짜 몇 년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런 실수를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네. 부동산이 그냥 이렇게 개수 늘리는데 이게 정말 좋잖아요. 네네. 개수를 늘리는 게 내가 내 자산을 불리는 거니까. 근데 이 안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 있죠. 정말 많아요. 네, 그걸 이미 경험하셨고 만약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많이 조언도 해주실 수 있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늘려드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전제 조건으로 깔려있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시드니에서 열채 늘렸다. 아, 뭐 물론 유닛만 열채 늘렸다? 그러면 렌텍스 뭐 없죠. 그렇게까지 어렵진 아니요. 열채 정도면 럭셔리로 가면은 생길 거예요. 근데 네. 제 가정은 70만 불, 90만 불, 심지어는 1밀리언 이렇게 좀 그래도 저렴한 걸로 주로. 그래도 열채 정도가 되면 제 생각에 그 밀리언은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하우스에 비해서는. 그럼요. 그런 거죠. 그렇죠. 네네. 이제 랜드텍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구조가 이제 내가 그냥 개인으로 사는 거 말고 네. 이제 여러 개로 살 수가 사거나. 있잖아요. 왜냐하면 랜드텍스 스레스홀드가 또 계속 바뀌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SMSF로 살 수도 네네. 있고 그다음에 뭐 패밀리 트러스트도 많이 패밀리 사죠. 트러스트를 그거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사셨잖아요. 패밀리 트러스트를 샀지만 자녀를 위해서, 네, 가족을 근데 위해서 패밀리 트러스트로 사잖아요. 몰랐어요. 랜드텍스 스레스홀드가 스레스홀드가 없다라는 거를 몰랐어요. 혜택이 없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그때 막 세미나 나가서 제가 이미 사고 나서 이제 세미나를 갔을 때 세미나 이걸 이제 이렇게 됐었고 네네. 그러면서 유닛 트러스트로 해라 뭐 네.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들어봤을 때 와 나는 그럼 정말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러면서 네거티브 기어링도 충분히 더 활용을 할 수 있었고 네. 이런 조건들을 저는 알지 못했었어요. 사실 네. 그냥 무지하게 저는
그거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내가 자산 늘려나가는 거, 포트폴리오 늘려나가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늘려나가는 거에 조금 재미를 들렸었지. 그 뒤에 힘들어질 일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진짜 인베스터로 시작을 하신다면 최소한 3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모기지 브로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계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이렇게 3분은 최소한 진짜 친하게 튼튼하게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같이 계획을 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짜 나가시고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는 이제 찾으시거나. 근데 리얼터 분들하고도 친해지면 좋아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쪽에 가서 그 리얼터 분들하고 친해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바이어 에이전트들이 해주는 그 언더마켓 밸류를 사는 그거를 그분들이 해주실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나 이만큼을 빌릴 수 있고 뭐 나 이만큼에 살 수 있고 정말 관심 있는 거 있는데 오픈마켓으로 나온 거 있어? 정말 싸게 막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서 친해지다 보면 야 그 내용을 알려줘요 미리. 야 요거 나올 거 있는데 진짜 괜찮아 막 하면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정보를 듣고 따져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친해져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모기지 브로커니까요. 저희랑 또 같이 상담하면서 같은 포트폴리오 짜보고 진짜 현실감 있는 건지도 저희가 또 계산을 잘 하거든요. 저희 연락을 숫자에 빨라요. 저희는 숫자랑 매일매일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놓치고 있으신 분들 부분들까지 저희가 잘 잡아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저도 오늘도 오전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워낙 자산가셔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 언뜻 딱 비치는데 이제 제 지식과 제가 상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적인 부분 이분이 이제 네거티브 비율이나 이런 거를 막 생각을 하시길래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알지만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 제 의견은 요 정도인데 회계사님과 만나서 상의를 해보세요. 대신에 저는 요 방향으로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회계사님한테 컨펌을 해주세요. 요렇게 이제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계사님 만나기 전에 물어봐야 될 사항들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사업을 또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그런 구조를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빌릴 수 있는지도 알고 하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책 소개를 하다가 조금 마무리가 안 됐었는데요. 일단은 면책 조항, 이 책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일반 정보, 그 전문가를 만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 책은 지금 아마존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것뿐만 아니라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을 좀 많이 작성해 놨으니까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 3분 정도는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혹시나 이 내용은 저희가 구두로도 많이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에셋 그룹 미디어 대표님하고 같이 하신 거잖아요. 같이 쓴 책이고요. 앞부분은 이제 대표님이 작성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용자 쪽은 저희가 많이 작성해 놨습니다. 맞아요. 저번 주에 세미나 갔다 오셨잖아요. 비전 에셋. 저희 반성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나가도 되나요? 이런 거? 뭐 얘기해도 되지. 그래서 이제 세미나에 한 50명 정도 오셔가지고 혹시나 일리치 그룹 유튜브 보신 구독자 있으신가요? 한 명도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내용으로 한번 계속 좋은 내용으로 계속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맞춰서 저희 컨텐츠를 한번 더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그 열쇠 사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동산은 장기적 흐름이니까 너무 단기적 흐름으로 얘는 이렇다던데 하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길게 가져가시다 보면 충분히 집값은 상승하고 이퀴티 나오니까 그걸로 늘려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다른 내용들은 한번 우리 찾아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그 내용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늘려놔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NH그룹의 팀장 신동엽, 실장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